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100년 전의 기록들을, 신문에 나왔던 기록들을 날짜별로 하루하루 따져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18년도 11월 7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그 신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을 어떻게 예방했고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 경과를 보면요. 10월 11일 날 첫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17일 날 서울의 연수원, 공무원 연수 중에 전원이 감염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교 학생들이 결석을 하고요.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발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죽하면 열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나타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점점 더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종로에서만 26,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지방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인천 또 함흥 이렇게 이제 번지고 있고요. 사망자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밀집된 공간에서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금천에서도 우체국이 전멸할 정도까지 확산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11월 7일 날 기록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서바나 감기라는 거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얘기거든요. 서바나 감기 예방을 주의해라. 예방하는 게 좋다. 주의해라. 병중인데 병이 걸린 가운데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병 생활 중 이렇게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와 병이 나선 다음 병중과 병후에 식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말할 때 동물 식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먹을 식자입니다. 먹는 물건이다. 음식물입니다. 즉 병에 걸렸을 때와 병이 나선 다음에 음식을 조심해라. 어떤 걸 먹을 것이냐라는 걸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나 감기에서 스페인 독감의 예방을 주의해라. 병에 걸렸을 때와 병후에 병이 나선 다음에 음식을 조심해라. 캘리포니아주 위생국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 가정과에서 발표를 했대요. 이 내용을. 그거를 한인신문에 실린 기록을 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주의, 일반인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가 말하기를 참 이때 신문 이렇게 했나 봐요. 사제면 다 한문을 쓰던데 한글이 아니라요. 사제 하나는 한문, 하나는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사지가 나른하다는 거는 요즘 옛날 말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죠. 힘이 노근한 거야. 피곤한 거예요. 사지가 나른하고 또 전신이 의시슬 춥다. 우리가 감기 걸리기 직전에 보면 의시슬 추운 수가 많아요.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힘들거나 하면 의시슬 춥거든요. 감기 걸리기 직전에. 오한 기운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침대에 누워서 몸을 따뜻히 하되 창문을 열어. 몸이 피곤할 때는요.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침대에서 푹 쉬어야 따뜻하게 자야 돼. 또 물론 춥게 자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따뜻하게 자고 그 대신 환기를 해라. 공기가 탁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는요. 잠자면은 웬만하면 피로가 풀립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도 안 풀리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로는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해서는 잠을 푹 자면은 가벼운 것들은 다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어쨌든 푹 자라. 먹는 건 어떻게 하냐? 배설하기 쉬운 거. 소화가 잘 되고 배설하기 잘 나가야 돼요. 배설하기 쉬운 우유나 계란 또는 육수라고 해서요. 고기 국물이 아니라 멸치 국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고기를 말합니다. 육수 여기 나오네요.
육수를 쓰고, 그러니까 우유나 계란, 고기를 쓰고 의사가 허락할 때까지 침상을 떠나지 말까. 계속 누워서 쉬란 얘기죠. 충분히 쉬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쉬다가 다시 또 재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쉬어라. 또한 한 방이나 한 침상에서 아무와 같이 지내지 마시면 혼자 쓰라는 얘기야. 방도 혼자 쓰고 침대도 혼자 써라. 왜?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쓰는 게 제일 좋아.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혼자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의 침과 가래가 수건에 묻었거나 반드시 곧 끓는 물에 소독할 것이며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가래나 침에도 그게 전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또 독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소독을 해라. 끓는 물에. 그래서 옷이나 수건, 뭐 이불 자주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끓는 물에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은 소독한다는 개념으로 아니면은 끓는 물에 하려면 햇빛에 충분히 쬐거나 이런 것도 다 소독이 되니까요. 어쨌든 소독을 해라.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라. 100년 전 기록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스크를 강조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동안 소독하며 끓는 물에 잠깐에 5분 이상 팔팔 끓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 소독이 되니까 웬만한 병균은 다 죽어요. 소독을 하며 가정의 주인에게 고는 알린다는 얘기죠. 이제 집안 가장한테 알릴 거는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것도 앞에는 한문, 뒤는 한글이에요. 병실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병실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자꾸 들락날락하면 전염되잖아요. 뭐 당연히 격리 조치하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100년 전 사진인데 이 당시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 그 서양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안 쓰다가 그 무한폐렴 막 번지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자 뭐 이런 나오는데 서양에서 미국에서도 100년 전에 마스크를 다 썼다 이렇게 그 기록 사진입니다. 병실에서 가지고 나온 기명은 그릇입니다. 병실에서 환자가 쓰던 그릇은 모두 다 끓는 물에 소독하기 전에는 다른 데 쓰지 말고 왜냐면 다른 데 쓰다 뭐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소독해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또 집안에 병인이 있거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집안 식구들 모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라. 보이라. 이 얘기는 진찰을 받아라. 혹시 모르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또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누가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 확인해라.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해서 다 소독 겸 깨끗이 세척을 하죠. 소독한다는 면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눈물이 나오고 너무 힘들고 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바이러스가 눈으로도 침범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눈물이 나오고 몸이 힘들어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콧물이 나오고 우리 감기 기운 있거나 이러면은 처음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콧물이 나오고 싶거든요. 콧물이 나오고 뒷머리가 아프고 뒷골 땡기고 또 사지가 나른하고 아무리 봐도 사지가 나른하로 봐야 되는 사지 고루 나와요. 원문을 아무리 봐도요. 요건 아마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사지 가운데 사지 고루 잘못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잘못된 걸로 봐서 사지가 나른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지가 나른하고 번열은요 의식을 추면서 열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마저 열이 있고요. 입에서는 갈증이 나고요. 이걸 번열이라고 합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뭔가 좀 우라통 터질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열이 뜨는 거예요. 그 번열이 나는 것들이니 결단코 여럿이 모인 곳에 가지 마. 왜냐하면 잠깐 슈퍼 전파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는 피해라.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당시 100년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임에 가서 전파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데 피해라 라고 나옵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주의해서 주야는 밤낮으로 그 몸을 아이들은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놀다 보면 손발이 다 차가워진 수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 감기 걸리 쉬우니까 항상 따뜻이 하고 마르는 솔잎에 아이들 놀다 보면 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땀이 난 옷을 그냥 계속 입고 옷 싹 추워서 감기를 또 걸릴 수가 있거든. 독감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어쨌든 땀이 났다면 자주 갈아입혀 줘야 되고요. 또한 오줌 싼 기저귀가 있으면 빨리빨리 갈아주라는 얘기야. 기저귀 찬채로 오줌을 쌌다. 그러면 축축할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한기가 들려서 아이가 독감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죠. 뭐 이쁜 아이 사진이 있어서 기저귀 갈아주라는 의미로 사진을 넣습니다. 또 집안에 종종 불을 피우더라도 온도를 더하여 습기를 몰아내고, 왜냐하면 음습해서 축축해지잖아요. 공기가 습해지고 축축하면 사람이 몸이 더 깔아지고 힘들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더 잘 걸려요. 그래서 장마철에 아이들이 좀 골골하다 이러면요, 창문을 열고 방에 불을 좀 떼요. 그럼 방을 좀 건조하게 이제 습기를 좀 없애주면은 아이들이 그 건강해질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몸이 그 의식을 춥거나 습기가 높아진다, 음습해진다, 그럴 때는 방에 불을 좀 떼주는 게 좋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또 추운 밤이라 하더라도 이불은 너무 많이 덮지 말고, 이불을 너무 많이 덮으면 어떻게 돼? 차버리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불을 너무 덮지 말아라. 그리고 깨 섞지만 하게, 그러니까 석재는 조그만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재 돌가 조금만 창문을 밤낮 열어둘 거면 환기가 중요하다. 공기가 탁하면 안 되니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을 좀 약간 벙그린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창문을 약간 환기를 잘해라. 공기 탁하면 안 된다. 일꾼은 이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직장인이 이게 일을 거나 말할 거는 뭐냐? 이르다, 말하다는 얘기는 직장에서 직장인 출근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 일터에 갈 때는 거리가 난 것이 좋으면, 좀 집하고 직장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좀 거리가 난 것이 좋으며, 재채기와 기침하는 사람의 앞에 가지 말 것이죠. 왜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앞으로 비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사람 그 앞으로 지나가면 고스란히 그 세균 폭탄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바이러스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앞을 지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밥을 먹으려거든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이며, 손은 뭐 이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얘기입니다. 손 씻어야 돼요. 손 씻을 것이며, 매양 가능하면 자주 광선, 즉 햇빛을 쬐며, 하루 종일 햇빛을 안 쬐는 사람과 햇빛을 쬐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일광욕을 해주듯이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쓰는 수건을 쓰지 말 것이며, 수건을 여럿 쓰면 전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100년 전 기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밥 먹기 전이나 화장실 갔다 와서 항상 손을 씻잖아요. 깨끗이 씻는 게 좋습니다. 매우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수건도 여러 명 쓰면 안 되죠. 각자 써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 쓰고 또 새 거 쓰고 하면 더 좋겠죠. 재채기와 기침을 할 때에는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릴 것이며, 코와 입을 가리면서 해야 돼요. 지금도 기침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입할 때에 나오거니 들어가거니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면 그러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때는 기다렸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 들어가라. 서로 접촉하지 말아라. 부딪히지 말아라. 뭐 이런. 나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며, 뭐 기본적인 예의죠. 잠을 넉넉히 자고 청결한 자양분을 먹으며, 청결한 깨끗한 자양분, 몸에 영양가 있는 거, 소화 잘 되고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말해요. 영양가 있는 거를 먹으며, 아픈 사람이 있는 집을 멀리하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멀리하고, 만일 병이 나거든 증세가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의사한테 보면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라.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야지, 그걸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 자양분은 뭐냐?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몸에 보대는 거. 그래서 영양가 있는 식품을 먹어라. 간호하는 자들은 첫째,
청결히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이 해야 돼요. 지저분하게 하면은 전염되가 불결하면 안 되겠죠. 청결히 하고 병자를 따로따로 두면 병자를 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 서로 전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면 병자를 가까이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되 한 번 쓴 마스크는 다시 쓰지 말며 쓰고 또 쓰고 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소독하고 하라는 얘기죠. 매 2시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고, 왜냐면 계속 쓰다 보면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또 쓴 마스크는 5분 동안 끓는 물에 소독을 하고, 또 병자를 만진 손은, 왜냐면 접촉이 됐으니까 그 손은 반드시 약물에 씻을 것이며, 왜냐면 충분히 소독을 해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24시간에 적어도 7시간은 자고, 왜냐면 간호하다가요,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환자 간병하다가 병든 수가 많아요. 왜? 제대로 못 먹고 못 자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간호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푹 자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걸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충분히 자라. 7시간 부족하죠. 어쨌든 충분히 자고 청결한 깨끗한 그 영양가 있는 식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간호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간호하는 사람들, 보호자나 간호자들이 간호하는 사람은 잘 먹고 푹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운 나서 간호도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병자의 침이 묻은 수건과 또 밥을 먹은 그 그릇은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을 하고, 당연한 얘기죠. 또 병자는 항상 몸을 따뜻히 병자가 추우면은 아픈 사람이 몸이 추워지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항상 따뜻히 해줘라. 그래서 항상 따뜻히 해줘라. 이런 얘기죠. 아픈 사람 음식이죠. 뭘 먹을 것이나. 지금부터 음식물을 뭘 먹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병이 걸렸을 때 먹일 것. 요즘은 먹인다는 표현 잘 안 쓰죠. 동물들한테 먹인다고 하지. 어쨌든 옛날에 이게 썼습니다. 병중에 먹일 거는 뭐냐? 병자는 음식을 항상 난붓을 따뜻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난붓하게 주며 매 4시간마다 훌훌 후루룩 마시기 좋은 음식을 줄 것이고, 왜냐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뭘 씹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후루룩 하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유동식을 줘야죠. 우유로 주장. 우유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마시기도 좋고요. 우유를 주장으로 삼고, 당분, 설탕과 전분,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하면 전분이 있잖아요. 그런 전분, 설탕과 전분을 거기다가 가미하며, 보조하며, 또 토스트나 또는 프렘은 프레를 말하거든. 그 프레나 또 푸딩, 또 곡정수는요 밥물입니다. 곡정수나 미음, 그런 거 같은 거를 주며, 아이스크림은 2번, 3번 차라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아니면 목에 열이 나요. 그리고 여기가 막 답답해지거든. 그럴 때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을 먹어줘 목을 열을 좀 내려줘, 염증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항상 배가 차가운 사람이 차궁을 먹으면요, 나중에 배가 더 차가워져서 배탈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을 생각할 때는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좋고요.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한테는 단기간에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좋지만 계속 먹으면 아랫배가 탈이 나기가 쉽겠죠. 그건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장 그 스페인 독감으로 기관지염이 막 악화되는 때도 있고 나빠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스크림으로 열을 좀 식혀라. 염증을 가라앉혀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죠. 100년 전에. 육수는 고기입니다. 고기 국물이 아니라, 멸치 국물이 아니라, 고기입니다. 육수는 너무 과하게 쓰지 말고,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소화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고, 또 그 종류는 갈아 쓰는 것이 좀, 어떤 종류나 고기는 웬만하면 가르면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소화가 더 잘 돼. 그리고 웬만하면 갈아서 써라. 왜냐하면 소화가 더 잘 되게 한 방법입니다. 또한 채소는
옛날 채소도 채소는 그 스페니쉬는 이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나 아이스바라서스는 뭐냐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나 피스는 파스닙을 말합니다. 파스닙, 설탕 당근, 파스닙이나 캐렛은 당근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참 말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당근, 그러니까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설탕 당근이나 당근 이런 것들을 농란은 충분히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끓인 스프를 주며. 왜냐면 스프도 후루룩 마시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부드럽게 줘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으로 줘라. 왜? 아프고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되는 걸로 줘라. 지금도 같습니다. 과일즙은 오렌지나 애플, 통베리, 또 포도들의 주스나 또는 그 주스와 레모넥이 좋다. 모두 좋다. 어쨌든 이건 다, 지금도 많이 권장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과일즙은. 또, 사탕은 설탕을 말합니다. 그 사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딱딱한 제과점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파는 사탕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 사탕은요, 설탕을 만든다. 설탕은 어디에나 넉넉히 타줄 것이며, 왜냐면 몸에 당분이 들어가면요, 일단 기력도 나고요. 그리고 통증도 약간 줄어들고요. 그리고 몸이 훨씬 더 릴렉스가 돼서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설탕을 줄 수 있는 대로 가나 넉넉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뇨병 있으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일단 급할 때는 단 성분을 먹는 게 좋습니다. 주스 맛있게 생겼으면 여러분도 한 잔씩 드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주스를 먹으면 좋다. 차차 돌리나는 뭐냐면 이제 평상시에 있다가 아프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회복된다는 얘기야. 아픈 사람이 차차 회복되는 경우에는 커스터는 커스터트를 계란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 커스터 같은 거를 써라. 특히 계란의 종류는 병자에게 필요하니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해라. 떨구지 말아라. 항상 충분하게 줘라. 계란 아주 좋은 거다. 계란빵, 계란 식품을 많이 주라는 얘기죠. 병자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이 밖에는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지금까지 말한 것만 주고, 지금까지 말한 것만 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고, 다른 것들은 주지 말고, 위험한 시기에는 병자에 대하여 소화가 잘 되는 것만 먹이라. 소화 잘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 잘 되고 부드러운 걸 줘야 돼. 딱딱한 거 주면 안 돼, 이럴 때. 그래서 커스터드 부드러운 거죠, 상당히. 이런 걸 줘라. 병이 나선 다음에 먹일 거는 신체의 온도가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병이 아플 때는 온도도 올라가고 살짝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에 따라서 계란이나 베지터블 샐러드, 베지터블 샐러드 같은 거를 줘라. 계란이나 샐러드를 줘라. 이런 샐러드 어때요?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익힌 건 아니잖아. 날 거잖아요. 이때는 병이 났었으니까. 병이 아플 때는 날 거를 주면 안 돼요. 그때는 충분히 익힌 걸 줘야 되고요. 익힌 수프 같이 해서 줘야 되고요. 병이 나선다면은 이렇게 채소를 좀 먹는 것도 낫겠죠. 근데 샐러드를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일은 이제 그러니까 삶는다는 얘기예요. 삶거나 튀긴. 삶거나 보일하거나 프라이한 고기나 생선, 베이컨 등과 또 기타 쌀로 만든 음식, 또 백은 이제는 구웠다는 얘기죠. 굽거나 베이크했다는 굽거나 마시는 갈았다는 얘기야. 포테토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굽거나 으깬 거, 그러니까 가른 거, 그러니까 구운 감자나 으깬 감자와 또 마카로니는 뭐냐면은 이렇게 또 속에 또 구멍 뻥 뚫려있는 게 있죠. 호수같이 생긴 건데 잘라진 거. 그것도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부드럽고, 그래서 마카로니 이런 걸 줘라라는 얘기죠.
감자도 어때요? 이렇게 구운 감자나 으깬 감자. 우리 보면 양식적인 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줘라, 부드럽게. 그리고 이게 속이 좀 뚫려 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먹기도 부드럽고 소화 흡수도 잘 되게 이런 마카로니를 줘라라는 얘기죠. 생과 실은 전기는 앞에 말한 병 중에 먹이던 거를 줄 것이나,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나선 다음에나 과일은 똑같다. 과일은 다 주스 만들어주면 좋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병이 완전히 돌리거든, 회복되거든 식물, 음식을 조금씩 증가되죠.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야. 이제 병이 나섰으니까 좀 증가하되, 어쨌든지 완인이 이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고기와 생선은 기름진 거를 주죠. 왜 그럴까요? 기름진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다가 체하면 골치 아픈 거고 후퇴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름진 걸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기본 컨셉.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 100년 전 서양에서도 이런 컨셉을 갖았습니다. 음료는 커피나 스토로 너무 강한 차를 절기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카페인 성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커피나 너무 센, 강한 진한 티는 주지 말고,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나 코코아를 쓰되 우유의 분량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병에 걸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는 게 좋잖아요. 또한, 병이 나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초콜릿이나 코코아는 몸을 회복하고 기력을 낳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거나 매갈이 없거나 할 때 코코 한 잔이나 초콜릿을 옛날에도 처방을 했었습니다. 이상이 서바나 감기에 스페인 독감에 대한 캘리포니아 위생국가 및 캘리포니아 대학 가정과에서 발표한 주의사항이더라. 그래서 아까도 초콜릿이나 코코아 같은 경우는 몸이 힘들 때 이걸 먹으면 기력이 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회복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1월 이때 신문을.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그리고 공기를 환기를 잘해라. 따뜻하게, 음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줘라. 난방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나 식기, 수건 등은 항상 소독을 잘해줘라. 옷도 마찬가지고요. 소독을 잘해줘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항상 잘 먹고 푹 쉬어라는 얘기죠. 못 먹고 쉬면 소용이 없어요. 잘 먹고 쉬어야 돼요. 잘 먹는 것도 부드러운 음식으로 충분히 소화흡수 잘 되는 걸로, 그런 걸로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유나 고기를 그냥 먹으면 안 돼. 고기도 갈아서 먹어야 돼. 왜? 소화흡수를 도와줘야 되니까. 갈아서 먹고, 채소도 푹 익혀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먹어주고, 과일 주스 아주 좋습니다. 계란으로 만든 것들을 많이 줘라. 머스터드 같은 거나 이런 거 넣어줘라. 또 병이 나선다면은 고기를 그냥 주면 안 되고요. 삶거나 튀긴 거 익혀서 줘야 돼요. 익혀서 먹어라. 그리고 감자는 굽거나 으깬 감자, 또 마카로니, 이거 다 소화흡수를 다 도와주게 막. 이럴 때 반드시 뭘 금해야죠?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겠지. 왜? 소화흡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0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졌구나.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포신문을 내면서 그런 시각을 그대로 적었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는 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100년 전의 기록이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인 독감을 어떻게 예방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